자,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최근 이제 저가에서 반등 시도를 보이다가 지금 오늘 이제 갑자기 뚝 하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 9%대 하락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하락이죠. 삼양식품이 9% 10% 하락이 지금 10.03까지 찍었는데, 자,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이게 꽤나 삼양식품으로는 큰 하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10% 내린 게 저기 8.63% 내렸었고요. 저 앞쪽에서 내릴 때, 그리고 삼양식품이 지금 10% 이렇게 내린 적이 없어요. 예? 보면 없죠. 뭐 큰 거 아무리 큰 건 찾는다 그래 봐야 이 정도 내린 크기가 나올 수 없는데, 뭐 상당히 큰 뭐 악재가 터진 거나 같은 이런 주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뉴스는 뒤져본다 그러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렸는지 전혀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자, 여기서 이거는 요런 오늘 같은 날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자체로는 찾아가지고는 이거 답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시장 전체 판때기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판때기를 보면 앞서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펩트론 분석해드렸고요. 파마리서치는 17%가 내려가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저 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이런 쪽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자주 얘기 드렸던 건데, 자, 지수가 이렇게 박스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지수가 박스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지수가 박스 상태로 들어가면 기관발 롱숏이 판을 치게 된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벌써 나왔어야 돼요. 저 앞에서 이거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밀리는 이 지역에서, 자, 이 박스에서 벌써 사실은 일찌감치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늦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2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뭐 이런 식으로 뭐 2조 3조, 그렇죠. 11월 달에만 11월에만 외국인 매도가 2조 1조 6천억, 2조 8천억, 1조 2천억, 3조, 그리고 지난달 11월 마지막 날에 다시 또 2조,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워낙 큰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받아야 지수가 박스가 우선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수 박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춤하죠?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틈을 타서 작정하고 공매도 롱숏 게임 버리는 겁니다. 자, 기관의 매매 룰로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 우리 기관의 첫 번째 가장 중요시하기는 매매 룰은 1. 모멘텀 플레이. 모멘텀이 있냐 없냐, 상승 모멘텀이 나오냐 하락 모멘텀이 나오냐. 그래서 요 건수만 걸렸다 그러면 환장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지난달 얘기를 친다 그러면 배당 분리과세 이슈 나왔을 때, 배당 분리과세 나왔을 때 지주사로만 1조 원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날 배당 분리과세 나와서 지주사하고 금융주들 올라간 그날, 지주사와 금융주 딱 다 합쳐보면 종목 몇 개 되죠? 지주사 금융주 다 합쳐서 몇 개 됩니까?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종목에다가 1천억을 집어넣는, 이게 딱 전형적인 우리 기관의 플레이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룰 뭐죠? 박스 앤 덧이죠. 자,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박스를 만들었으면 지수는 이렇게 박스로 가두리를 쳐놓고, 이런 식으로 가두리 쳐놓고 최대 수익을 내려 그러면, 자, 지수가 이렇게 박스 상태야. 그러면 여기 같은, 이쪽 같은 경우 볼까요? 결국에 이 지수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대로죠. 중간에 살짝 올려 들어갔다 내려오고는 다시 또 그대로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 7월 10일 날 기록했던 이 지수 여기서 빠져나간 거는 9월 10일이에요. 2달 만에 빠져나갔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2달 동안은 이익이 전혀 안 나는, 지수를 중심으로 시장 수익률 지면 시장 수익률로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2달간 시장 수익률이 없으면 너 뭐했냐? 에? 야, 뭐했냐 시켜 너? 야, 지수가 빡센다고 그냥 놀고 있으면 돼? 수익을 내야지? 당연히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하는 회사 측의 상위 측이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 박스를 만드는 룰 자체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들 했잖아요. 박스를 만들어 놔버리고 지수가 수익률이, 지수 시장 수익률이 빵이다 된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매매만 쳐돌리거나 혹은 차익 프로그램 매매만 열심히 돌려도 우리 증권사들 대부분 다 프로그램 매매죠. 그렇죠? 우리 증권사들과 선물을 팔고 주식을 사고 하는 이 프로그램 매매로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 훌륭하신 증권 나리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이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항상 이걸 움직여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증권사들 최근에 이제 ETF 연계해 가지고 돌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수치가 제대로 나오질 않네요.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앞에서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형태죠.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돌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증권사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만 돌리게 된다라도 지수가 0%인데 프로그램에서 0.1, 0.2씩 떼먹는 거래 한다 그러면 두 달이니까요. 두 달이면 40거래일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대비로 2%, 3%의 초과 수익률을 내지 않습니까? 요런 거 노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보다만 내 수익률이 높으면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게 우리 펀드의 성과 방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는 가능한 한 박스를 오르는 것도 싫고 내리는 것도 싫어. 자, 내리면 안 좋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너무 올라 들어가게 되면 왜 이거 끌어올린 거 기관이 주도해서 끌어올린 거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그리고 개인이 자 외국인과 개인이 주도해서 끌어올린 장세 아닙니까? 얘들은 거기서 그냥 시중 올라가서 등만 받지 상대적으로 득받지 지들이 주도해서 주도 끌어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좋은 수익률을 못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지수가 올라 들어간 다음에 박스를 만들고 게임을 벌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 조금 늦어진 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게임이다. 결국에 이 게임을 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삼양식품 자세에서 어차피 아무것도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이래니 저래니 해봐야 전부 추측밖에 안 되는 거죠. 삼양식품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가 될 수도 있고 뭔 얘기가 될 것 같아. 어쨌든 다 추측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게 게임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기관의 매매를 첫 번째, 두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매매를 뭐죠? 내로남불. 내가 산 종목은 좋고 네가 산 종목은 나쁘고 내가 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가 사면 피크아웃. 내가 사면 바닥기대. 네가 사면 우려. 이거 우리 기관 룰이잖아요.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자, 이거 딱 보시면요 그대로 답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저기 보세요. 바마 리서치 깨지고 펩트론 깨지고 그리고 로봇주 대부분 로봇주의 경우 대부분 다 내 종목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종목 아닌 로봇주들 이런 거 그냥 위에서부터 쳐 눌러가지고 깨트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가서 봐서도 하나 에어로 지들 종목 아니죠. 넥스원 못 죽여서 안다는 종목이고요. 못 죽여서 안다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 보자. 오늘 같은 날에는 그래서 대부분 고가 남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일렉 남의 종목이죠. 깨트려버렸고요. 효생중공업도 지들은 이미 일찌감치부터 때려 팔고 있던 종목입니다. 남의 종목. 그러니까 지금 깨지는 종목은 대부분이 다 기관이 사지 않는 종목이 깨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대부분이 다 기관이 사는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관의 룰 넘버 3 내로남불 룰에 작동해요. 하나오션 기관 안 사는 종목. 삼양식품 9% 떨어진 종목이고 역시 마찬가지 기관은 매도 치던 종목이었고요. 매도 치다가 밑에서 숏커버 들어오고 있는 도중의 종목이었죠. 숏커버를 주가가 가능한 한 오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공매도 때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사야 밑에서 되사서 청산을 해야 이익이 왕창 남지 공매도 때렸는데 숏커버 한다고 이렇게 중간에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때 기관이 숏 스퀴즈 들어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구 날아갔던 적이 있죠. 기간이 이렇게 스퀴즈 보이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기관이 스퀴즈 들어온다고 이래가지고 쭉 올라서 100만원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개피 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밑에 쪽에 있어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고 있어요 이거. 이게 최근에 이게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기관이 굉장히 안 좋은 분석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종목을 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나쁜 종목을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계속 나쁜 얘기 해놓고 밑에서 받아 들어가고 나쁜 얘기 해놓고 그 앞에도 파마리서치 분석해서 보였잖아요. 대부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놈들이 밑에서 사고 싶을 때 나쁜 얘기를 드립다 해놓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얘기 잔뜩 해놓고 밑에서 사고. 지금 오늘 종목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내려가는 종목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 좀 한번 보죠.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적으로 원래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한올바이오는 원래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설명 드렸었잖아요. 이거 여기 최근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게 한올바이오가 실패를 하고 깨지고 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원래는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이라죠. 현대백화점 기관들 신나게 사는 종목이고요. 신세계 기관 종목이고요. 파라다이스 기관 종목이고요. 이 전부 다 내 새끼잖아요. 그다 코리아 서키트 지들 종목이고요. 이수 서페이스는 이수는 남의 종목이죠. 개인 종목이죠. 바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남의 새끼는 패고 내 새끼는 당기고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만도 기관 종목이죠. 엊그제 분석에 되면서 기관이 미친듯이 사들어오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고 남의 종목은 패고 내로남불 이러면 딱 해석된 거지 않습니까? 다 똑같죠. 자, 박스앤롱숏 내로남불 이 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로남불 룰은 항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 패대기는 영원한 패대기. 예전에 바텍 같은 종목들 얘기 드렸죠. 7년 연속 사상 최대의 5년 연속 매도. 7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을 5년 연속으로 내리패버리는 경우. 최근에 메타바이오 같은 종목들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바이오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하나에어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랄을 하다가 외국인들한테 역습을 당하는 케이스가 외국인한테 까불다가 외국인 형님들한테 두들겨 맞은 게 부지기수죠.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이렇게 까불고 설치다가 이런 식으로 까불고 설치다가 외국인 형님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공격해버리면 바로 깨갱 하고 들어와 버리죠. 이거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케이스의 종목들이 이 하나에어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조선주의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삼양식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팔거나 주로 이건 개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요. 외국인 계속 외국인 게임이에요. 이건 철저히 저 앞에서부터 계속 외국인 게임이었어요. 이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저 앞에 2023년 그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주가 이렇게 싸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깨갱이죠. 얘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못 때린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못 때린다. 그래서 외국인 조금 쉬면은 또 들어가 팼다가 외국인 다시 들어오면 깨갱 했다가 이건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여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제 파마리스 쪽 똑같이 얘는 이제 다시 돌아 들어간다라고 보고 물량 터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쇼커버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이제 1년간만으로서 매도 추정치를 살펴보게 되면 108만 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뚫고 다시 신고가로 쭉 날아가버리게 이렇게 날아버리게 됐다라고 하면 이 기관이 숏커버를 하자 그러는 이 매수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 보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손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까 파마리서치처럼요. 똑같죠? 아까 파마리서치도 그랬죠. 이게 지금 쇼커버 들어오고 있는 건데 쇼커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 버리면 쇼커버 때문에 개피버는 하나에어로서 이게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눌러놓고 밑에서 받아 나가. 야, 그래야 제대로 쇼커버로 이익을 내는 공매도 때리고 이익을 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리고 이익을 내거나 혹은 개인들 물량 털거나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처럼 일단 바이오나 로봇 같은 경우는 두들겨 패는 거 계속 끝까지 펼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속 두들겨 팹니다만 언제든가 결국은 다시 꺾여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안 나잖아요. 실적이. 로보티지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 기대가 큰 종목인데 로보티지가 그 시가총액에 어울리는 그 시총에 어울리는 실적을 내려고 그러면 도대체 몇 년 후가 되겠냐 이거죠. 재작년에 2024년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2차전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지만 10년치 실적을 미리 당겼었잖아요. PR 100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한미본터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PR 100배가 넘었었죠. 150배까지 갔었죠.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이 10년간 계속 좋아야 납득한 걸 미리 당겨 쓴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얘가 뭐가 그렇게 높아? 얘는 고밸류 종목도 아니에요. 삼양식품 20배죠. 자, 라멘의 2위 삼양식품과는 게임도 안 되는 농심 보겠습니다. 농심이 14배입니다. 농심이 오뚜기 11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들보다는 좀 높죠. 실적이 다르잖아요. 농심하고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회사가 당연히 그만큼 PL 프리미엄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에도 프리미엄이 있죠. 코스피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보다 15에서 20% 똑같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면 15에서 20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종에서 둘이 실적이 똑같은 실적이 나오고 똑같이 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종목이 20% 정도 시가총액이 더 높다. 시장 차이야. 안정적 시장, 불안정한 시장, 불투명한 시장. 당연히 업종 대표주들과 그 아래 하바리들 간에도 프리미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삼양식품은 지금은 딱 그 정도 프리미엄 차밖에 안 돼요. 실적 차이가 이거 지금 차이가 얼마가 나는데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차이는데 얘는 지금 900억에서 1,500억, 3,000억, 5,000억, 7,000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농심하고 똑같이 취급받으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농심하고 똑같이 취급받으면 연간 10%도 성장 안 하는 중간에 역성장도 있고 연간 10% 성장하는 종목하고 그게 똑같이 취급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업무를 일을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뭐 팀도 수 있게 직급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쳐. 직급도 똑같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연봉 5천만 원 주고 옆에 일한 동료한테 연봉 1억을 줘버리고 그러면 그 납득하십니까? 그렇죠. 여기 그렇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오뚜기가 높아야지. 그럼 오뚜기가 농심 수준으로 내려가요? 한때 이 삼양식품의 경우는 그렇게 내려간 적도 있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이때 뭐 때문에 내렸다고요? 농심이 내려서. 농심이 내려서. 그리고 그 다음은 빼타컴플리. 좋은 건 아는데 이미 주가가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여기서 빼타컴플리였고요. 이거 똑같은 시기에 또 다른 굉장히 좋은 종목에도 그런 이론을 댄 적이 있습니다. APR. 빼타컴플리. 좋은 건 아는데 이미 실적 반영됐어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3%.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이제 고가 종목을 일제히 누르면서 롱숏 게임, 본격적인 롱숏 게임의 모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신호탄과 같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롱숏 게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추세를 벗어나는 쪽의 흐름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세를 왕창 깨뜨리거나 혹은 추세를 날려가지고 저 위 하늘 위로 날리는 거, 그건 지들 종목은 날리는 거고요. 아까 만도가 쓴 것처럼 날리는 건 지들 종목을 날리는 거고 그 외 나머지들은 박스앤 롱숏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스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박스에 지금 하단까지 한 번에 지금 다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이거 박스 하단까지 다 내려온 게 때문에 여기서 뭐 쫄고 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삼양식품이 이 지수에서 이 아래로 깨고를 이걸 하단을 깨고 내려올 이유는 어디를 봐도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깨질 것 같다라고 하면 왜 샀냐고 이거 그동안 왜 샀어. 이번 한 달 같은 경우에 이번 달 한 달 동안 나쁘다며 왜 샀는데 오늘도 지금 추정치로 매수예요 이거. 네? 흔들어서 떨고 자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여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원래 그 앞쪽에 박스일 때도 나왔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이에 누르기 들어갈 때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게임 들어갑니다. 틈새로 옮겨가세요. 개별로 옮겨가세요. 이런 얘기 들었죠. 지금 메이저 받으면 피봅니다. 넘겨가세요. 지금 딱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눌리고 그리고 주들주들 차익실현 때리고 그리고 개별 쪽에 돌리고 내 새끼 당겨서 끌어올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조금 더 낮게 만들겠다. 누구를? 개인들의 피를 발판으로.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찾아드리고 있죠. 여기 상대적으로 나은 종목들 여기 보면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널려 있지 않습니까? CP 시스템, AD 테크놀로지, 한라캐스트, TNR 바이오, 제형 솔루텍, SP 시스템, 앱클론, 큐리언트, 온코크로스, DIC 쭉 깔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런 틈새에 당하지 않고 노리고 지금 늘려진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또 금방 다시 기회가 오죠. 그러면 또 저점에서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이용하셔서 이게 잘 받으셔야 돼요. 요런 때 같은 데는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같은 경우는 그간 벌어놨던 거 아차하는 순간에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